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성강 5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략히 소개를 드렸죠. 오행 관계에 좀 이상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특히 이상 상극 관계인 상승과 상모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상 상극 관계 중 상승에 대해서 해볼까요? 요거 탑승하다 할 때 승이라고 했죠, 제가. 이 상승이란 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향력 차이가 너무 과도해서 생기는 거거든. 이상 상극 관계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볼게요. 자, 상극 관계의 주체와 객체 오행 간의 영향력 차이가 너무 과도해진 거야. 즉, 주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객체에 비해서 힘이 세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은 주체가 객체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나면 이게 포인트거든요. 적당한 시점에 물러나야 하거든. 그지? 객체가 너무 불급해지기 전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약을 해버리거든.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오래 제약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마치 주체 오행이 객체 오행 위에 눌러 앉아버린 상황, 탑승해버린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상 상극 관계입니다. 느낌 오시죠? 주체가 너무 강력해서 계속 억누르는 거야. 즉, 그러면 이거를 크게 다음에 두 가지 기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력 차이를 과도하게 만든 원인이 있겠죠. 뭔가 주체가 너무 강력해지거나 객체가 너무 약해지거나 둘 중 하나겠지? 크게 다음에 두 가지 기전에 의해 발생되는데, 결국 이거야. 상극의 주체가 퇴과하는 경우, 객체는 그냥 평타를 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뭐겠어요? 상극의 객체가 너무 약한 거야. 주체는 평안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체가 세 보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예시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했던 거죠. 기가 유효하면 어떻게 재기소승한다. 즉, 어떤 존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되면 평소에 했던 거니까 읽기만 할게요. 자신이 항상 이겼던 대상은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며 제약을 가하게 된다. 즉, 상극의 주체가 퇴화한 경우죠. 이것도 두 번째 문장도 미지지라고 해서 아직 도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찍 도달하는 경우를 퇴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신이 이겨왔던 존재에 아예 올라타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려 하게 된다. 이것도 상극 주체가 퇴화하게 됨으로써 객체를 너무 과하게 억누르는 거지. 그지? 예시가 있습니다. 보면은, 목과 토의 관계 어때요? 목극토잖아. 그러니까 목은 항진된 토를 극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는 조용히 물러나야 되거든. 그지? 근데 목이 너무 퇴과해서 어떻게? 계속 영향력이 좀처럼 약화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토를 제약해. 그럼 토가 계속 억눌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평을 지나서 결국 불급에 이르게 되는 거지. 뒤에 나올 또 다른 발생 기전의 경우와 대비해서 목이 토를 탑승하고 있다. 아예 위에 올라타서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목승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주체가 상극의 주체가 퇴화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상극의 객체가 조금 불급해서 나타난 건지 알 수 없는 표현이죠. 목승토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실자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 목실승토. 그래야 뒤에 객체가 불급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아예 허를 쓰거든요. 이 객체가 허하기 때문에, 토라는 객체가 허하기 때문에 목이라는 주체가 아예 올라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실자를 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목승토라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상대적으로 뭔가 표현을 대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실승토가 더 어울린다 이거지. 아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죠. 계속 쭉쭉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상극의 객체가 불급한 거. 주체는 평안 상태야. 근데 객체가 너무 허해졌기 때문에 마치 주체가 너무 과하게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지. 보시면 이거죠. 기불급한 거. 영향력이 미약하게 되면 어떤 존재? 자신이 항상 고전했던 대상, 자신을 항상 억눌렀던 대상은 아예 자신에게 올라타 제약을 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게 모욕이라는 뜻인데 그냥 모욕을 주다, 지속적으로 올라타서 계속 압박을 가하다라는 뜻이야. 문맥상 단순히 동사로 활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딱 나왔는데 이거 못 자니까 상호관계 아니야? 해서 상호관계라고 하면은 틀리겠죠. 전체적인 뜻을 봐야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뜻은 그래서 결국 상승관계의 문장입니다. 그죠? 상승관계와 관련된 문구로 해석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에 또 나오겠죠? 앞에서는 미지지였는데 얘는 도달했어야 되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 존재. 불급이죠. 불급이라 하는데 이렇게 불급한 존재에게는 평소에 자신이 이기지 못하던 대상, 즉 나를 극하던 대상은 더욱 자신에게 각박하게 굴게 된다. 요 박자, 각박하게 굴다라는 뜻이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시가 있는 거야. 일단 앞에는 상극의 주체가 퇴거한 거기 때문에 목극토의 상극관계의 예시에서는 목이 너무 퇴거한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지? 근데 똑같은 목극토에서도 요거는 객체가 불급한 게 원인이기 때문에 목극토의 상극관계의 객체인 토가 불급한 게 기본 원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토가 불급한 경우 목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토를 억누르려고 하거든. 정상 범위 내의 강도로 토를 제약하려고 해. 근데 토가 너무 약하니까 이런 정상적인 제약조차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토의 불급 상태가 너무 가중되는 거지. 아시겠죠? 힘이 너무 약하니까 약간만 그냥 정상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얘는 통증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전술된 목승토, 엄밀히 말하면 목실승토죠. 목이 너무 실해서 토에 탑승해서 계속 억누르는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객체의 허증 상태를 강조해서 객체인 토가 허하기 때문에 목이 올라탄다. 그래서 토허목승이라고 해요. 먼저 나오는 게 다르죠. 주체가 퇴거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를 먼저 써서 목승토라고 하고, 이거는 객체가 불급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객체를 먼저 써서 토허목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보통은.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토가 쇠약하기 때문에 목이 도적이 되는 거야. 원래는 막 다 털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다 토의 기운을 털어가는 느낌이지. 그래서 토가 쇠하니 목이 도적이 된다. 그래서 토세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한자를 좀 볼까요? 간만에. 이거는 도둑적자입니다. 적. 우리가 도둑이라고 하지만 도적이라고도 하잖아. 그지? 도적이라고 표현한 거 뭐 있어요 또? 해적, 산적, 또 강력한 말, 역적. 또 매국노 뭐 있습니까? 을사오적 있지? 이완용, 박재순 이런 애들 있잖아. 을사조약에 찬동한, 을사조약에 찬동한 5명의 대신들. 참고로 여러 가지 약간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게는 되게 치욕적인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거야. 정리를 해보면 을사조약은 다른 나라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외교권이 박탈된 거야. 아시겠죠? 을사조약의 포인트는 외교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경술국치는 뭐예요? 정미칠조약부터 할게.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은 뭐냐면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내정. 그냥 나라 안에 다스리는 것도 박탈한 거지. 뭐 완전히 팔다리다 잘린 거죠. 그 다음에 경술국치는 결국 뭐야? 아예 이거 두 개 박탈한 걸 떠나서 일본령이 선포가 된 거지. 우리나라를 일본령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거랑 요 각각 요 조약에 있었던 주요 대신들이 있겠죠. 내국노들. 봐.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삼관왕. 트리플 크라운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이거 알고 계셨어요? 생각보다 더 악독한 인간이죠. 이때 얘가 그냥 했겠냐? 이 대가로 한 3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일본에. 이게 뭐 현재 추산으로 한 700억에서 9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이죠. 내국노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고. 어쨌든 이 을사오적의 적자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렇게 뭔가 과도한 제약이 나타났잖아. 일단은 그지? 아예 올라타서 과도한 제약이 나타나는데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뭔가 연쇄적으로 또 반응이 나타나거든. 연쇄적으로 출현하는 이상현상들로 연기된 두 오행 간의 관계를 승복이라고 합니다. 승복. 자, 이거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동쪽 조화를 상태를 깨트리는 최초의 상승 관계가 일단 나타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수승화야. 이거는 수가 실에서 화를 계속 억누르는 거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볼 때 이게 앞에까지 말한 그 일반적인 상승 관계예요. 그 뒤를 이어서 연쇄적으로 또 상승 상모 관계들이 나타나거든.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상승 상모 관계가 나타남으로써 그래도 결국에는 동쪽 조화 상태로 회귀하게 될 수 있는데, 저 동쪽 조화 상태로 회귀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요 수승화에서 태과한 상태의 수를 평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동쪽 조화 상태로 회귀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상태에 기여하게 되는, 잘 보세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연쇄적 제약관계라는 악연의 시발점 오행이 있어. 여기서 뭐예요? 시발점 오행. 태과한 수잖아. 그래서 여기는 수가 요 시발점 오행이 되는데 얘를 승기라고 해. 승기. 아시겠죠? 뭔가 처음에 이기고 압박해버리는 기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악연의 종지부를 찍어서 요 태과한 수를 어떻게 평하게 만드는 오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악연의 종지부를 찍은 오행. 그러면 태과한 수를 평하게 만들려면 토극수니까 토겠죠. 그죠? 얘를 보기 혹은 복기라 표현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거야 승이야 뭐 이기다 억누르다고 뒤에 보랑 복을 보면 알겠는데 요 뜻을 보면 또 되게 쉬워요. 이 보는 뭐냐면 갑풀보야. 갑풀보. 그래서 그거 있잖아. 보답하다, 보상하다,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에도 요 보자가 씁니다. 어쨌든 갑다. 그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 회복할 복이라고도 쓰이는데 여기는 회복할 자가 아니고 갚을 복이야. 그래서 복수하다 할 때 요 복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얘네 둘이 합하면 보복하다. 뭔가 대갚아 주는 거지. 예, 그런 뜻이겠죠. 결초본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 짧게 풀까? 어떤 옛날에 고관 대신 한 명이 있었는데 되게 젊은 첩을 둔 거지. 후처를 줬는데
이게 죽기 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 할 때는 얘를 그냥 내가 죽으면 제가 시키라고 한 거야. 제가 시키라고 하는데 또 죽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뭐 정신이 좀 흐릿했는지 내가 죽으면 얘도 순장해서 생매장 시켜라 나랑 같이. 이렇게 해서 명을 내린 거지.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대신의 가족들이 있겠죠. 이 중에 차남이 그래도 유언을 따라야 한다. 이 후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순장시켜야 된다. 근데 장남은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아니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헷가닥한 거다. 이때 죽기 전에, 조금 오래전에 했던, 맨정신에 했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해서 이 유언을 무시하고 이 젊은 후처를 좋은 곳에 재가를 시킵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전쟁이 벌어져서 장남이 전쟁터에 가는데 어떤 전쟁에서 여포같이 되게 잘 싸우는 애를 막 쫓아가고 있었어. 전황이 그래도 여러 명이 유리하니까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얘가 너무 빠르니까 못 잡을 것 같은 거야. 막 싸우면서 얘가 도망가는데 갑자기 이 상대편 장수의 말이 잉 하면서 넘어진 거지. 넘어져서 이 장남이 생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생포한 건 좋은데 뭐지 하고 보니까 땅에 막 풀들이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그 땅의 풀들이. 그래서 이 묶인 풀에 말의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놈을 생포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 제가 시킨 후처의 친아버지 있잖아요. 친아버지가 이 장남의 꿈에 나온 거야. 꿈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묶어준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풀을 묶어서 이 자기 딸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을 하는 거지. 이게 결초보언입니다. 아시겠죠? 사자성어는 재밌는 것 같아. 그 배경을 들으면 약간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처음에 뭔가 과하게 억누른 존재, 그거는 승기야, 승기. 그지? 요거 상극의 이상상극 관계인 상승 관계의 주체, 요 놈이 승기고, 결국은 연속적으로 뭔가 상승상모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요 승기를 억눌러서 다시 정상적인 동쪽 조화 상태로 회귀시키는 최종 오행이 있거든. 일반적으로 요 승기와 상극관계에 있는 주체 오행이겠죠. 토. 얘를 복이나 복기라고 한다.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승복관계가 왜 필연적으로 일어나느냐를 보죠. 승복관계의 필연성. 자, 승함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이 일어납니다. 즉, 승함이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 상승관계 이후에는 반드시 보복이 일어나게 되네. 지금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단어. 요거랑 요 승자가 다르죠. 과하게 이기기 때문에 아예 올라타는 거야. 발음은 같은데 다른 승자입니다. 반드시 보복이 일어나게 되니 요거로 뭡니까? 승함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보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 이거는 결국 어떤 형태를 띠냐면, 봐봐. 수가 화를 강하게 억눌렀는데 결국 수에게 복수를 한 거는 뭐예요? 수랑 극관계에 있는 토거든. 근데 봐봐, 이 토는 처음에 극을 받은 화와 어떤 관계에 있어? 상생관계이지. 모자관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면은 형국이 마치 아들이 엄마의 복수를 하는 형국인 거야. 그죠? 그래서 자복모술인 거야. 일명 자복모술. 자식이
어머니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관계가 이거지. 이 자, 스스로 자인데 뭐뭐에서부터라고 봅니다. 뭐뭐라는 것부터. 턴데 더라고 됐네. 뭐뭐라는 것부터. 뭐뭐에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범은 보통, 대개. 쭉 보면 여는 만일, 만약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볼게요. 우선 이 승복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범, 일반적으로 이긴 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한 자가 존재하게 되겠지. 그건 당연하지. 상대적인 거니까 승패는. 승이 있으면 패가 있는 거야. 즉 이렇게 패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보복하는 자가 등장하게 마련이야. 그치? 한 예로 위에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가 패하면 자식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원수를 갚게 마련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태과해서 화를 과하게 제약하는 손상을 입히면 화의 자식인 토가 등장해서 수를 제약함으로써 동쪽 조화로 가는 거야. 결국 이 승복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뭔가 이상 관계가 동쪽 조화가 깨지는 듯한 상태가 되었지만 승복 관계가 제대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동쪽 조화로 회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쭉쭉 볼게요. 승복 관계의 강도를 보면은 이런 거야. 승이 미약하면 당연히 미약하게 보복도 일어나고, 강력하게 승이 일어나면 보복도 강력하게 연계되는 것이 승복 관계 일반적 전개 양상이야. 아시겠죠? 즉 쇠를 유발한 승의 강도와 반대급부로 성해진 보복의 강도 간에는 완벽하게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이 문장입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미약하게 어떤 상승관계가 일어나면 그 뒤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승 상모 관계들도 좀 미약하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보복관계도 어떻게 되겠어? 미약하게 나타나는 거야. 단순히 그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처음에 승기와 복귀의 강도 간에는 철저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냥 약간 인간사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도 여기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승복관계의 발생 기전을 볼 건데, 일단은 1번 승기의 발생 기전을 볼게. 최초의 상승관계 형성이잖아. 이건 승기는 결국 뭐예요? 결국 상극 주체가 너무 태과하거나 아니면 상극의 객체가 너무 불급해서 생기잖아.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승기에 발생하는 기전은. 그래서 이런 문장이 쫙 주어졌을 때 이거는 뭐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나와요. 모군이 태과해서 결국 비토가 사기를 받아. 보면 목과 토는 상극관계인데 상극관계의 주체인 목이 태과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극관계 주체가 태과해서 비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상승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모군이 태과함으로써 풍기가 유행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을 몰라도 이거는 상승관계인데 상승관계 중 상극 주체가 태과해서 나타나는 상승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풍기가 유행하니 비토를 승하는 사기인 승기가 된다. 즉 여기서 승기는 뭐예요? 태과해진 요 모군이 되겠지. 역으로 이건 뭡니까? 나의 세목이 불급하다고 나와 있죠. 불급하기 때문에 조가 대행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모군이 불급한데 결국은 이거는 승기의 발생이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요거 뒤에는 뭐까지 나온 거냐면 결국은 이놈을 평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극하는 조한기운. 이 조기는 금에 속합니다. 금극목이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모군이 불급함으로써 금극목이잖아. 그지? 그래서 상극 객체가 너무 불급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극의 주체인 조기가 오히려 너무 과하게 유행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목을 승하게 된다. 제가 아까 잠깐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모근이 퇴거하고 불급했는데 이거는 모근이 퇴거하기 때문에 뭐 비토를 승하는 사기가 됨으로써 모근이 승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모근이 불급함으로써 뭐 그냥 평타를 치려고 했던 금의 운, 즉 조기가 상극의 객체가 불급하니까 이게 과하게 되는 거지. 얘가 과하게 되면서 이 조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승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굳이 표현을 하면은 얘는 뭐야? 목, 승, 토겠지. 얘는 뭐야? 목이 허하기 때문에 뭐가? 금이 올라탄 거지. 아시겠죠? 주체객체가 약간 다릅니다. 요 두 가지에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복귀의 출현 기전인데 이것도 쉬워요. 보시면 봐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승복관계는 결국 뭐라고 했어? 처음에 상승관계가 나타난 다음에 그렇게 뭔가 밸런스가 깨진 다음에 연속적으로 상승 상모관계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결국 별거 없어. 그래서 이 승복관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계예요. 당연한 관계. 그래서 보시면은 연쇄적 상승 상모관계가 형성되는 게 결국 복귀의 출현 기전인데 앞에는 승계 발생 기전을 먼저 설명했고 이제 복귀의 출현 기전인데 일단 예를 들어볼게. 목이 퇴과하거나 토가 불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승기로 일단 작용해서 토를 승하게 되지. 이런 경우는 목승토, 이런 경우는 뭐 토허 목승. 어쨌든 둘 다 목이 승기가 되는 거야. 맞죠? 목이 승기가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상승 관계라고 보면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억누르니까 토가 어떻게 점점점 불급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불급해지는 오행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토가 불급해지니까 결국 자기가 제약해야 되는 수가 있는데 얘를 정상적으로 제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는 퇴과하게 되지. 자, 처음 퇴과가 나타났습니다. 상승관계가 나타난 이후로. 그럼 퇴과하게 된 수는 어떻게 돼요? 다시 화를 과도하게 제약하겠지. 이거는 수승화가 되겠지. 즉 두 번째 상승관계야. 그럼 화 또한 불급에 이르는데 이거는 당연히 두 번째 불급이겠지. 불급해진 토에 이어서. 그러면 불급하게 된 화는 결국은 자기가 제어해야 되는 금을 정상적으로 제약하지 못해서 결국은 금이 퇴과하게 되니 금이 과도하게 아까 퇴과된 수에 이어서 금이 두 번째로 퇴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퇴과해진 금은 처음에 승기가 뭐였어? 목이었거든? 승기인 목을 제약하는 둘이 금극목이니까 상극관계에 존재하잖아. 특히 요 마지막에 퇴과해진 금이라는 거는 요 상극관계의 주체가 되거든. 자, 그래서 보면 퇴과하게 된 금은 처음의 원인 승기, 즉 퇴과의 상태의 목을 충분히 제약할 수 있지. 왜? 얘도 퇴과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목의 영향력을 정상 범위 내로 회귀시킬 수 있게 되니 결국은 전체가 동적 조화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목이 최초의 유발 원인 승기, 상승관계의 주체 목이 승기가 되는 거고 이 목을 억눌러서 동적 조화로 상태로 만든 최종 해결자 퇴과해진 금은 결국 복귀가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승복관계는 뭐예요? 목과 금이지. 그지? 목이 승기고 금이 복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뭔가 상승 불급 퇴과 상승 불급 퇴과가 막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지? 상승 불급 퇴과 상승 불급 퇴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복귀가 나타나고 이 복귀가 나타남으로써 목이 정상 범위 내로 승기가 정상 범위 내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승복 관계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연쇄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오늘은 이상 상극 관계 중에 첫 번째 상승 관계에 대해서 해봤어요. 상승 관계는
상승관계가 유발되는 두 가지 원인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관계가 연달아 일어남으로써 이 상승관계가 다시 동적 조화 상태로 회귀하는 관계, 즉 승복관계까지 아까 요 예시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 상승관계는 여기로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이상 상극관계인 상모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